자, 원장님들 오셨어요? 네, 오전에 제가 티켓 테스트 워크샵 두 번째 비공개 강의 수업을 끝내고 제가 어제 밴드에 올린 걸들 보셨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원잡이 되게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거는 다 체감하시는 대로고, 그 중에 제가 엊그저께 무슨 계기가 있어서 어떤 원장님을 스토큰 원장님을 한번 뵙고 그분한테 어떤 안내를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이게 공동의 화제라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중소학원들한테 공동의 문제라서 한번 원장님들하고 이 얘기를 별도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자리예요. 오늘 키워드는 오늘 2시간 동안 지금부터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할 키워드는 원생을 2배로 늘리기 더블 프로젝트 캠페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이 얘기는 왜 제목이 이렇게 교육이나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했나를 그 의도를 좀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기업들하고 교육을 제가 오랫동안 실시했었어요. 그 회사의 조직원들, 영업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고 교육을 수도 없이 수십 년간 해왔는데, 저는 교육 무용론자예요. 교육은 의미가 별로 없고 사람들은 원래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서 교육이라는 건 그냥 듣고 나면 저 사람 얘기 참 좋은 얘기 들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래요. 바뀔 분들은 교육을 찾아다니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교육의 무용론자라서 오늘도 이 수업을 교육식으로 해서 원장님들한테 이런 걸 깨달으셔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 형식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테니까 여기에 이 버스에 올라타세요, 이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교육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교육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냥 이걸 듣고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현해 보세요, 이런 거는 무리거나 아니면 효율이 떨어져서 제가 원생을 2배로 늘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제가 드릴 말씀들이 있고, 원장님들이 지금 2021년 8월이죠. 이제 곧 오늘이 10일이니까 15일이 지나면 이제 시즌이 시작돼요. 찬바람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휴가된 분위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원 사업도 시작이 되고, 비록 아직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학원은 이미 이게 코로나가 일상이 돼서 학원은 학원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느끼시죠?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8월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3월 1일이라도 좋고 3월 말일까지라도 좋고 9, 10, 11, 12, 1, 2 이렇게 해서 약 6개월간의 원생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을 저하고 지금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원생을 2배로 늘립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이에요. 현재 원생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분은 40명 늘리는 거고, 또 이건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2배 이상 올리는 게 목적이죠. 자, 오늘 원생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생 2배로 늘리기 더블 프로젝트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란 말 아시죠? 캠페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전쟁 용어죠. 군사 용어예요. 사실 마케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쟁에서 출발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론들, 전쟁에서 옛날엔 비대칭 무기나 치명적인 무기가 없었을 때 보병들이 전쟁하던 시절에 결국은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그런 게 일반적이라서, 캠페인이란 말은 전투죠. 전투, 장기적인 군사 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아마 출발된 이름일 텐데,
캠페인은 좀 장기적인 어떤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그렇게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2배를 올리는 핫 이슈의 프로젝트, 장기전 6개월간 벌리는 캠페인인데 제가 지금 버스를 아니면 배를 출발시키니까 여기 올라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원 사업에 대해서 늘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은 간단한 말씀으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 얘기 중에는 저도 수업하기가 강의하기가 좀 힘든 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세요. 저하고 늘 자주 해서 저한테 수없는 얘기를 똑같이 또 듣는 분도 있고 비근한 아주 근자에는 얼마 전에 학원의 재탄생이라는 12번의 약 3개월간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여기 있고 또 그중에 또 상당수 분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기본적인 얘기를 못 들은 분도 있어서 어느 부분엔 중복도 되고 그렇지만 처음 듣는 분도 배려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학원장 출신이 아니고요. 학원인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마케터란 말이 요새 또 왜곡되는데 마케터는 시장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마케터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학원 사업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 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학원이 이건 12번의 그 강의 동안에 얘기한 건데 그래서 좀 원장님들한테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식으로 학원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학원 사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학원은 잘 가르쳐 준다고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까지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 얘기를 이 2시간 동안에 이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보조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 사업은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할까요? 이렇게 출발해야죠. 학원 사업은 신규 원생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학원 사업은 간단한 사업이에요. 아이가 들어와서 안 나가면 됩니다. 안 나가면 돼요. 아이가 들어와서 안 나가면 되는 이 이유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들어와서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학년 때 들어왔으면 안 되죠. 고3 때 들어오면 금방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수험생 시장이 위험한 거예요. 수험생 시장이 일단 입에 달아서 우르르 몰려들지만 수능만 끝나고 나거나 또 어떤 일부 과목에서는 여름방학만 지나면 애들이 학원을 다 그만두고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 다음 애들이 봄에 아니면 재수행 학원이 아니면 봄이 시작돼서 시즌이 되기까지는 지옥에 들어가 계시죠. 네, 괴롭죠. 좋습니다. 신규 원생이 들어와서 안 나가면 돼요. 이게 학원 사업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거, 제일 바람직한 거, 저희가 지금 원장님들한테 권하는 모델은 초등학교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와서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고2 겨울에 입시 때까지 있다가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학원은 부자가 됩니다. 자, 그 전제로 놓고 이건 아무도 이의 제기하시는 분 없죠. 신규 원생이 들어와서 안 나가면 됩니다. 화두가 2개죠. 들어오는 문제, 나가는 문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왜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건 왜 나가느냐. 이 안에 아주 복잡한 미묘한 내공도 숨어 있고 이유도 로직도 숨어 있습니다. 학원 사업은 간단합니다. 또 하나. 학원이 잘 되는 이유, 잘 되는 학원이 있는 이유도 역시 똑같이 간단합니다.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규 원생은 계속 들어오는 학원. 그런데 퇴원생은 없는 학원. 점점 줄어서 이게 학원이 잘 되는 학원의 특징이에요. 이 학원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냐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간에 신규 원생은 계속 들어온다. 그런데 퇴원생은 신규 원생은 계속 들어오는데 퇴원생도 계속 많다. 그러면 잘 될 리가 없죠. 네. 신규 원생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아이가 없다. 이게 잘 되는 학원의 아주 구조적인 기본이에요. 또 하나, 안 되는 학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들 오늘 제가 이걸 들으시라고 그런 분들, 이분들은 학원이 현재 날이 갈수록 어려워요. 학원 세상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 패턴이라는 거고 하나는 소멸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업에는 다 있는 건데 지금 학원가에는 성장 패턴보다는 소멸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든 분들이 소멸 패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불경기라고 인식하거나 언젠간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게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될 그럴 입장에 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신규 원생이 계속 들어오고 퇴원생은 없는 거예요. 원장님 학원이 잘 안 된다면 분명한 거예요. 학원이 안 되는 이유는 신규 문의가 없거나 신규 상담 문의가 없거나 아니면 뭐예요? 상담이 어쩌다 와도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담 문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아이는 이미 다 나가버린 상태고 최소의 아이만 와 있어요. 학원이 안 되는 이유는 신규 원생이 안 오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에서는 오고 온 거보다 더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지만 온 거 중에 계속 이건 나가는 걸 줄이는 거를 소위 관리라고 하는 거죠. 관리는 하다가 좀 실패하면 조금 더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해서 처음에는 양이 많았다가 조금씩 줄여가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가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먼저 들어오는 문제예요. 신규 원생의 문제. 원장님이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학원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학원을 지금 문 닫아야 되겠다, 안 닫아야 되겠다. 여기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규 상담 문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신규 상담 신청은 있는데 상담의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위치에 온 거예요. 자,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중소학원, 어려운 학원의 핵심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만 생각하면 돼요. 이 본질을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해결의 방식인데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저는 20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IMF 직후였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날 아주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수술을 잘못 받아서 골수염이라는 데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뼈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박테리아가 개방골절도 아닌데 뼈가 바깥에 노출이 돼서 이제 뼈가 녹아가기 시작해서 대퇴부에 왼쪽 다리에 뼈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시간에 있었는데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내보내면 뼈는 붙어. 이렇게 하면서 치료 방법이 그냥 똑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항생제를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전 뭐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받았어요. 뭐 어느 정도 투여받았냐면 막 손톱이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고난도의 그런 투여를 받았는데 그거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의사분들 중에도 다른 방식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낸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똑같은 병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 박테리아 때문에 뼈가 안 붙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바꿔봐. 뼈가 붙으면 박테리아는 나가는 거야.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자, 나머지 생각들, 내가 왜 안 됐나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분석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여기서 해결책은 없어요. 원장님 학원이 안 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신규 원생의 문제예요. 신규 원생이 일단 들어오면 관리는 방법을 수도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규 원생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고 이게 학원에 몰락하는 원인의 급소예요.
자, 신규 상담의 문의, 신청이 아예 없거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목도 좋고 그래서 신규 상담은 오는데, 상담을 하면 그냥 성공 확률이 반도 안 돼요. 어머니들이 그냥 왔다가 하고 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원장님이 했던 신규 상담의 문의가 없거나 상담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몰입해서 이것만 해결하면 학원은 잘 되는 거예요. 학원이 아이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12번의 수업을 했던 그 강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12번의 강의,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도 들으시지 않고 불과 100분만, 학원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목마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그중에 급소, 그러니까 막 몇 개를 건너뛴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신 거는 원장님이 저하고 의식의 레벨이 같지 않아서 그래요. 마케팅이라는 건 각자 이럴 수도 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그건 마케팅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반드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가 제대로 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게 마케팅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보는 학원 사업의 절대 화두가 있는데요. 복잡한 이야기 다 버리시고요. 학원 사업의 절대 화두는 두 가지예요. 신규 상담 문의 늘리기, 신규 상담 신청을 늘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상담 성공률 높이기.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6개월 동안에, 지금 내년 3월까지 신규 상담 문의 신청을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온 사람들의 처음에는 30%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0%, 사실은 100% 성공을 해있죠. 이 두 가지만 하고 일단 신규 원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요. 일단 아이를 신규 원생의 문의를 늘려놓고,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원장님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신규 상담 문의 늘리기, 상담 성공률 높이기. 머리가 명쾌해지셨어요? 이게 학원이 살아가는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자, 신규 상담 문의는 그럼 왜 안 오느냐? 상담 성공률은 왜 낮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신규 상담 문의가 왜 안 올까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들 중에 신규 상담 문의가 안 오는 원장님들 되게 많으시죠? 원장님 개인 이야기죠? 네. 아, 우리 학원 이야기구나. 언젠가서부터 신규 상담 문의가 안 와. 전단지를 뿌려도 효과가 없고 뭘 해도 효과가 없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치고 신규 상담 신청이 온 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시장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데로 간 거죠. 다른 데로 간 겁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는 원생도 많고 흘러다니는 부동표도 많고 그랬을 때는 원장님한테도 아마 신규 상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신규 상담 문의가 없어졌다? 그건 시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원장님 목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 원장님이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자, 원래는 신규 상담이라는 거는, 신규 원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신규 원생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원장님들은 이게 신규 원생이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신규 원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규 원생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가 다니는 학원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원장님 학원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옛날에는 신규 원생이 있었죠. 지금도 좀 있어요. 초3에서 학습지 하다가 어머니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초4 되면 난이도가 높아서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 수학의 경우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 초6에서 중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에서 배치고사 보면 서열화되면서 깜짝 놀라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입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이 인구 절벽에 들어서 대폭 줄어들어 버렸어요. 인구 절벽으로도 줄고, 또 하나 지금 다 체감하고 계시죠? 하위권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중하위권 시장에 타깃으로 했던 분들은 지금 어려워요. 로컬하고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대치동도 어렵고 전국의 교육특구가 다 어렵지만 그건 거시적인 시각에서 어려운 거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잃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지금 교육특구 안에도 뭐 대표적인 교육특구 아시죠? 대치동, 목동, 여기 중계동, 은행사거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대구의 수성구, 뭐 많아요. 대전의 둔상구 다. 거기도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거기도 옛날에 바글바글 했던 사람들이 몇 군데만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 경쟁력을 잃은, 그러니까 지금 학원이 잘 안 된다, 불경기야, 코로나 때문이야, 이 생각으로 위안 삼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아픈 얘기를 해야 제가 모는 버스에 타실 테니까. 원장님이 경쟁력을 잃으신 거예요. 자,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규 상담 문의가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이유만 한번 대보자고요. 원장님 학원에 신규 문의가 안 와요. 왜 안 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간판이 없어서, 홍보를 잘해서, 블로그가 어때서. 네, 그거는 아주 미세한 이유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장님 학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 학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원장님 학원에 다른 학원에는 없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원장님 학원에 원장님 학원만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자, 옛날에 이제 제가 엊그저께 다녀온 그 수도권의 이제 원장님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날 때쯤에서 그분한테 들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원을 문 닫으려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의논을 해서 문을 닫자라는 결론까지 갔습니다. 그러시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선 학원이 왜 안 되는지만 우선 알아야죠. 예. 이분은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한때는 잘 나갔던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하시던 분이에요. 한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거 많죠. 학원의 경쟁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대치동의 경쟁력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경쟁이에요. 학원은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것만 살아남으니까. 근데 옛날에 원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본사 경쟁력을 자기 경쟁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영어, 무슨 영어, 그 시대 아시죠? 막 그게 가맹 학원이 막 몇천 개씩 되던 학원들. 그때는 되게 좋으셨죠. 그런 분들 중에 그때 그 차를 잘 탄 분들, 미래형 차를 탄 분들은 그때 엄청난 돈을 버셔서 지금 부동산 건물주가 돼서 다 이 업에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아직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는 이미 죽은 브랜드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나. 그런데 유명하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거에는 공부를 정말로 해야 되고 학원을 옮겨야 될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잊혀진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냥 친숙도만 있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 자, 원장님 학원이 지금 어렵고 신규 문의가 안 온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따지다 보면 뭐 건물이 어때요? 간판이 어때요? 이름이 어때요? 이런 거 많은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부속적인 거고, 본질은 원장님 학원에 다른 학원에 뭐가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원에 없는 게 뭘까요? 뭐 그 중에 원장님이 다른 학원은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원장님은 서울대 출신이다.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두 번째, 원장님 학원에 또 뭐가 없을까요? 다른 학원에 없는 특별한 거 뭐도 없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학원을 옮겨 다니는 건 중하위권이 아니고 상위권이거든요. 여기에 원장님 학원의 문제가 상위권 학부모들의 관심거리, 관심사가 원장님 학원에 없다는 거예요. 상위권 학부모로부터 잊혀졌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상위권 학부모로부터 잊혀지면 중위권 학부모도 아이들도 안 오고 중위권 아이들이 안 오면 하위권 아이들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원장님 학원엔 다른 학원에 없는 특별한 것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현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상위권 어머니들이 관심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은. 세 번째, 원장님 학원에 뭐가 또 없을까요? 네, 기적 같은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가 소문날 일, 그냥 저긴 관리 잘해. 이걸 원장님들이 착각하시죠.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하면 어머니들한테 입소문 난다. 제가 지난 12번의 수업에서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 상식처럼 돌아다니는 잘 가르치면 입소문이 난다. 이거 허구라는 거 제가 다 밝혀드렸어요. 일일이. 오늘은 그 얘기까지 돌려 해드릴 수 없어요. 입소문이라는 거의 실체가 뭔지 제가 다 낱낱이 논증을 다 해드렸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입소문이 나거나 이건 입소문이 아니고 뭔가 다른 학원에 없는 게 특별한 게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어머니들이 관심은 없지만 그 다음 어머니들도 원장님 학원이 노크를 하려면 저 학원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 아이들이 갑자기 완전히 바닥이었던 애가 10점 오르는 것 같고는 안 돼. 저 학원에 갔더니 애가 전혀 달라졌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적으로부터인지 그 아이의 자세로부터인지 기적 같은 일,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다 대고 놀라운 일이 그러면 상업적으로 들리니까 사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원장님 학원이 비록 지금 모든 경쟁력을 잃어도 신규 문의가 올 수 있어요. 물론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놓치면 그 다음 거래도 있고 그 다음 거래도 있고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면 원장님 학원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게 신규 상담이 안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담이 안 오거나 상담 신청은 계속 오는데 상담을 하면 원장님이 성공을 못 해요. 엄마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만 해요.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립죠. 이제 2년째인데 곧 이제 2년에 다가가는데 옛날에는 왜 방학철이나 신학기철이 되면 그 학원 쇼핑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상위권 엄마들이 온갖 학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학원 들여다보고 저 학원 들여다보고 지금 이제 그런 지나가는 손님도 손님이란 표현은 속상하지만 뭐 좋은 그건 상식적 언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분이 어떻게 어렵사리해서 연락이 와서 신규 상담에 오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오지도 않지만 그나마 온 사람도 붙잡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 삼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학원에는 옛날부터 있던 애들은 계속 있어요. 그 아이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원장님 자유하지 마세요. 내가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절박하지 않은 애들이라 옮겨야 될 만큼 성취도 옮기고 없고 뭐 여러 가지, 물론 그 중에는 원장님이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어머니들이 만족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이유보단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래된 아이들이 그래도 아직 버텨주고 있어요. 20 몇 명 있어요. 30 몇 명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어제 제가 엊그저께 방문한 원생은 한 50명은 되지만 50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극인 문제죠. 선생이 9명이니까 문제죠. 네, 좋습니다. 그런 학원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1인 학원이나 개인 학원 외에는 거의 다 그렇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런 학원 중에 제대로 되는 학원은 지금 극히 드물어요.
제가 그 학원 모델은 잘못된 모델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건 대충의 교육 특구의 모델이고 그걸 복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다릅니다. 우리 학원에는 로컬 학원에는 스타 강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스타 강사 시스템이 있는 교육 특구, 대표적으로 목동, 대치동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대치동이죠. 그러니까 그 복제 모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그게 여태까지 루틴이었기 때문에 학원 사업은 그냥 이런 원장님들 학원 시작할 때 학원 사업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으시잖아요. 연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네. 1시간이 지나는 줄 알고. 자, 상담 성공률 높이기. 신규 문의 원장님 학원에 3가지가 무조건 거. 상담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원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다른 원장님에게 없는 특별한 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담을 원장님이 하신다면, 물론 대형 학원들은 상담을 대표 원장이 안 하시고 상담실장이란 분이 하죠. 네, 그거는 대충 모델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는 학원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히 로컬 학원에서는. 자, 일단 원장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 성공률이 높지 않다. 이거는 원장님의 문제지 그 학부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원장님이 아까하고 똑같이 다른 원장님한테 없는 특별한 내공이 없어요. 이 내공은 아주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공은 없더라도 이력이 좋았거나 학력이 좋으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수석이고 이게 소문나 있고 그런 분이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일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상담 성공이 낮아지는 이유는 원장님한테 있다. 원장님에게는 다른 학원에 없는, 다른 원장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없다. 제가 너무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원장님을 살려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자, 또 하나 상담 능력이 낮은 이유는 원장님에게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상담에서 성공하는 게 이 학원가에 황당한 소리가 되게 많이 돌아요. 제가 여기저기 카페도 있고 교육하는 기관도 있는데 상담 성공 무슨 스킬이 있다더군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상담 스킬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게 통하는 건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거고, 중요한 건 학원에 왔던 아이를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대형 학원들 흉내내서 그런 거예요. 신규 어머니가 왔는데 학원 설명해 주고 있고 시설 설명해 주고 있고 커리큘럼 설명하고 강사 이력 학력 설명하고 이건 대형 학원이 하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들이. 우리는 자랑할 게 거기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 중요한 건 원장님이 그 어머니가 보낼라 그러는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상담 성공률이 낮아지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원장님에게 부족한 게 상위권 학부모를 압도할 수 있는 포스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공이 포스라는 느낌 아시죠? 어머니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 학력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제가 원장님들의 옷은 패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원장님들의 복장은 패션이에요. 장비예요. 장비. 우리 비즈니스 장비예요. 툴입니다. 옷을 교육자처럼 입으셔야 되는 건 너무 필요해요. 근데 과거부터 나는 이렇게 입었어. 근데 그때도 잘 됐어. 그땐 좋았을 때요. 그 시절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꼬리를 잘라버리셔야 돼요. 자, 지금 원장님한테는 상위권 엄마를 압도할 수 있는 포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학원에 와서 신규 상담을 하거나 궁금해서 오거나 뭐가 오는 거는
대부분 공부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분들을 압도하지 못하면 상담 성공률은 계속 낮아집니다. 이 상담 한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값을 얼마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 아이당 보통 일반 학원에서 한 아이하고 성동ом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상담에서 실패해도 괴로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뭐 좀 괜찮다 하는 학원도 한 아이당 그 아이가 와서 우리 학원에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아니면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점수 안 오르면 나가고 뭐 이렇게 평균 따지면 대부분 한 아이당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과거식 학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학원을 초사에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면 한 아이는, 원장님이 상담을 하는 한 아이는 적어도 3천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학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못합니다. 한 아이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에요. 자, 이 한 아이가 3천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내가 상담을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는지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자, 이게 두 가지예요. 학원이 안 되는 이유는 신규 상담 신청이 안 온다, 문의가 없다, 또 하나는 어쩌다 오면 내가 붙잡지 못한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안에 다 포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학원의 문제점, 이거는 원장님의 문제점이에요. 이거 원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원장님 학원에 다른 학원에 없는 특별한 게 지금 있나요? 상위권 엄마들의 관심거리가 있나요? 상위권 엄마들의 관심거리는 이런 거죠. 그 벽을 깨고 더 높은 데로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위권인데 최상위권에 가거나 10등인데 5등에 들어가고 싶거나 3등인데 1등이 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애들한테는 저 학원에 가면 애를 새로 만들어준대,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원장님한테. 그죠? 없어요. 원장님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부지런하게만 있는 것뿐이지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땐 원장님이 다루는, 자, 이거 둘 다 없으시죠? 근데 오늘 이 방송, 이 강연을 듣는 분은 제가 답답해서 저희 원장님들한테 이거 좀 들으세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정말 저는 지금 좌절 상태예요. 우리 가족 학원이 1,500개 학원이 넘는데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강연 신청을 하려니까 60분인가 몇 분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저한테 절망이죠. 나름대로 그분들이 뭐 왜 안 들었는지, 회사에다가 어떤 불만 얘기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는 안 듣더라도 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 오늘 우리 학원들을 일단 우리 가족 학원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원장님들한테 이게 없어요. 둘 다 없는 거 인정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원장님들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벽장에 넣어놓고 꺼내질 않는 거예요. 보금을 드렸는데 그 보금을 쓰지도 않고 녹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신규 상담 신청이 안 오는 이유, 다른 학원에 없는 특별한 이유, 이게 바로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드린 스터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이거를 해결하는 도구였었어요. 그 외에는 원장님이 이거를 해결을 절대 못해요. 이 세 가지를. 강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스터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것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단 원장님이 이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워지신 거예요.
두 번째, 물론 나름대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가 안 되고 뭐 그 얘기 뒤에서 해드릴게요. 또 하나, 원장님에겐 다른 원장님한테 없는 특별한 내공도 없고 환자를 진단해도 못하고 상위권 어머니를 압도할 학력이 있거나 외모가 있거나 목소리가 있거나 포스가 있거나 그럴듯하게 멋있는 학원에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이런 대도구 소도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담이 제가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얘기 좀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이런 얘기는, 아니 교육인데 내가 돈 주고 불안한 데다가 거기다 뭘 맡겨요. 이런 발상이 다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격하죠? 격하다는 거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 이게 바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그거예요. TQ 테스트 판독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스타디포스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만 활용하면 상담 신청이 끊임없이 와요. 또 하나는 상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른 거는 내가 상담 스킬을 배우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이겁니다. TQ 테스트 판독 내공이에요. 자, 원장님들이 공감을 하시던 찬성. 원장님들은 밴드에서도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원장님들은 저도 알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저희 스터디포스만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학원에는 많이 쓰시는 분은 한 20개 가까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를 그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서 또 이렇게 저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 잘 쓰라고 이러는 거네, 그런 시각에서 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 TQ 테스트, 스터디포스 트레이닝과 TQ 테스트 판독 내공에 원장님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여태까지의 경력, 학력, 그 다음에 다 바꾸면 좋겠죠. 그 다 바꾸자는 운동이 12가지를 바꿔라 하는 학원의 재탄생이라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딱 100분만 들어오셔서 지금 저하고 같이 고전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독해력 TQ 테스트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60분밖에 안 들어오시고, 결국은 1,500 우리 학원 중에서, 원장님들 중에서 살아나겠다고 하신 분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한 번만 더 업소를 하고 진실이 뭔지 말씀드리고, 그래도 귀를 닫으시면 저도 손을 놓겠습니다. 이런 오늘 강연은 그런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원장님 학원의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는 원장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학원을 대성공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살아남는다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데는 스타디포스 트레이닝과 TQ 테스트 판독 내공이 원장님 학원에 살아남는 데 달려 있어요. 살아나야 그 다음에 미래도 있고 꿈도 꾸는 거예요. 우선 살아나셔야죠.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중소학원의 운명. 여기서 중소학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늘 설명드리죠. 중소학원은 원장님 학원에 원생이 몇 명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영 구조가 다르습니다, 이런 거예요. 스타 강사에 있는 대형학원, 대치동에 그 스타 강사는 스타 강사들이 고객을 데려오는 학원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중소학원은 원장님이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거를 제가 중소학원이래요. 원생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생 수는 500명이라도
그 시스템이 그러면 중소학원이라고 보이시면 돼요. 원장님 학원이 원생수가 많다고 의시되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학원이 원생이 많으면 뭐래요. 선생이 그만큼인 걸. 자, 중소학원의 운명은 제가 오늘 표현이 너무 과격해지죠. 네, 저도 반성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저 노인네가 마지막 읍소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더 잊혀지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랬고, 중소학원의 운명은요,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공감 안 되시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 스터디포스 프로그램을 세상에 있는 무슨 국어 프로그램의 일부야, 뭐의 일부야 이런 인식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늘 지난 수업에서도 얘기하고 오픈된 동영상도 이건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부가 뭔지이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포스 프로그램이 국어 프로그램의 일부야, 독해력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에 죽고 살고는 스터디포스에 달려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살아나는 분들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되게 흥해지고 있는 분들, 분원을 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이미 처음부터 다 알아듣고 저를 따라오시고 저와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자, 중소학원의 운명은 스터디포스 트레이닝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 또 하나는 원장님이 TQT에서 판독 내공을 어느 수준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중소학원, 원장님 학원의 운명이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스터디포스 트레이닝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자, 이건 스터디포스 운영하는 거에서 이것도 미세적인 국소적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그 학원의 재탄생은 24시간 동안 한 강연이에요. 2시간씩 12주를 했으니까요. 오늘 그거에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절박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스터디포스 트레이닝하고 TQ 테스트 판독 내공이 원장님의 미래가 걸려 있다. 안전이 걸려 있고 가족들의 평화도 걸려 있고 원장님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는 전제에서 자, 스터디포스 트레이닝을 제대로 쓰시거나 이거를 학원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학원은 아이들 성적을 올려주는 데예요. 그죠? 아주 말초적으로 결론만 이야기하면. 근데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이 원장님이 알고 계신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알고 계신 방법은 대치동식 방법이에요. 스타 강사가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건 스타 강사 시스템일 때고, 로컬 학원에는 그런 강사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대형 학원을 스타 강사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학원에. 미션, 3가지 미션을 원장님이 스터디포스를 제대로 해서 강사를 줄이고 성적은 늘리고 싶다. 학원은 살아나려면 원생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생 늘리는 것만큼 강사가 늘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엊그저께 제가 방문한 학원도 정규 선생님이 5분이래요. 원생은 50명인데 비정규가 4명이시래요. 원장님 포함하셨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수입이 되겠어요? 최저임금을 주고도, 그죠? 거기 무슨 제가 보기에는 뭐 고액을 받는 학원 같지도 않고,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미션에서 원장님이 살아남으려면 준회원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터디포스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준회원제예요. 준회원제가 뭘까요? 아무나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학원은요, 기본적으로 고학력자가 아무나 안 받도록 전략을 짜는 게 학원 사업이에요. 그게 전략가들이 심리전으로 가지고 노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의 고학력자들
똑똑한 분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남들하고 다르게 거기는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뭐 그러니까 영어 학원으로 따지면 영어만 열심히 한다 이거 가지고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난 진짜 난이도 높은 영어를 할 거야.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극한으로 가. 그러니까 그거에도 똑같이 해서 내가 더 레벨 테스트가 더 높아 하는 걸로 안 되니까 그게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명하니까 다른 길을 내는 거죠. 난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받을 거야. 또 어떤 분은 난 초6부터 중3부터 고1만 받을 거야. 이런 시장을 니치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쏙 빼내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특색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또 어떤 분은 좋아. 너네들은 영어만 하지. 자, 우리는 영어로 논술을 하는 학원이야. 영어로 토론을 해. 또 그쪽 시장이 모으는 거고. 이렇게 전략가들이 살아남는 데가 대치동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전략을 못 세우면 망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냥 착하게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살고 자신이 없으니까 유명한 브랜드를 사다 놓고 갖다가 걸었는데 이미 그 브랜드들이 다 어머니한테 잊혀진 브랜드예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첫째, 준의 연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원장님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면 애들 다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 우린 비록 서울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준회원제 지금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준회원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회원제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두 번째 여기에 받아들이시면 지금 제가 이게 프로젝트 워크숍이라고 그랬죠. 6개월 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때 두 번째 어떤 자료를 드리고 어떻게 변화하시게 해드리고 한 번 더 해드리고 이렇게 캠페인이에요. 긴 전쟁이에요. 1차전은 한번 맛보기 전쟁을 하고 2차전엔 보급부대가 와서 또 뭘 하고 3차전에 마지막에 내년 3월에 진짜 2배수로 늘리는 진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저한테 지금 교육을 받아들여서 깨달았다.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오늘 밤에 그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시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는 되질 않아요. 자, 미션 1, 스터디 풀 이 두 가지, 6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원장님. 6개월 동안에.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랬죠. 네, 6가지만 따라오시면 되네요. 첫 번째, 준회원제를 시작하는 걸 받아들여요. 힘들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통과해요. 미션 2 하나가 더 있어요. 스타디포스를 원생 전원에게 필수로 쓰게 한다는 게 준회원제를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문자도 주시고 뭐 최근에도 지금 다 또 제 얘기를 안 믿으시려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끊임없이 할게요. 저희 사실 밴드에 제가 우리 젊은 원장님들 중에 철인 원장님들이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철인 원장님들 보고 밴드에 좀 활동 좀 해라. 왜 혼자서 자기가 한 거 당신들이 지금 성공하고 원장님들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내가 도와드린 거 아니냐. 내 말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공유해라. 왜 혼자서 그러냐. 그러면 원장님들 대답이 제가 가서 글을 좀 쓰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도 마치 노사관계에서 사루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못 쓰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싸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원이 살아나려면 스타디포스를 전원이 하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학원이 아무리 이거 전원이 안 하면은 학원은 아이들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가르칠 가치가 있는 애가 없어요. 이건 TQ 테스트 해보시면 알잖아요. 원장님이 이유가 많아요. 우리 지역은 뭐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 여기다 대고 뭐 20몇만 원 또 내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내가 독해력을 잘 몰라서 설득을 못 해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목표는 내가 이걸 원생 전원에게 시키겠다.
이재용 고민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방법을 그때 저한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미션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살아남으면 돼.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기적을 만들어야 이 기적이 상위권에서 일어나느냐 하위권에서가 일어나가 아니라 하공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현재 상태에서 불과 6개월 후에도 이건 일어난다는 사실을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자,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관리라는 개념을 해야 되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정말로 지금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만 관리를 잘 하세요. 이미 올해 여러 번 공개를 했지만 우리 공부의 철인의 첫 출발이 청라철인인데요. 청라의 프레베라는 아주 기기묘묘한 고급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던 수학학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출발했는데 그걸 출발했을 때 그 약 1년 동안에 사실은 6개월에 몰입되지만 거기서 그걸 관리해주는 우리 담당 교사가 다행스럽게도 원장님의 친동생인데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관리 교육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본사 연구팀하고 사업부에다가 1년 동안에 전화를 550번을 걸었어요. 저희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아주 미세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잘하죠. 물론 거기에 버금가게 수십 번 저희한테 전화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근데 전화의 내용이 달라요. 매일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로그인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걸 계속 물어봐요. 이 얘기는 맨 뒤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완벽한 관리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원장님들은 컴맹이 아니시니까 지금은 요즘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보면은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을 많다고. 자, 미션 1 3가지. 지금 제가 오늘 학원이 내년 3월에 원생이 2배로 늘리고 원장님 학원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일단 긴급조치만 발동을 한 거예요. 미션 3개만 따라오실래요? 물었어요. 준회원제 쓰실래요? 스타디포스 원생 전원 당연히 지금부터 모두 쓰라가 아니라 모두 쓰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학원에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학원의 여건에 따라서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결과를 증명할 수 있게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이 기적은 아이들에 따라서는 아주 단기간에 생겨요. 자, 이 3가지의 미션을 가지면 원장님 학원이 일단 신규 문의가 늘어나요. 자, 2번째는 신규 상담에서 성공하는데 옵션이 3개 있어요. 조건이에요. 첫째, 옵션 첫 번째는 원장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나 성적에 대해서 이 아이의 공부의 역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강사에 의존하게 되고 티칭에 의존하게 돼요. 이건 TQ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저희 스터디푸드에 대해서 악소문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사장 제도라는 게 없어서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사실 저도 알지만 통제할 방법은 없고 여하튼 좋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역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TQ 테스트는 그냥 TQ 테스트고 공부는 공부고 선생들은 계속 반대하죠. 아이들이 역량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건 강사의 입장이에요. 오늘부터 학원이 살아남고 싶으면 강사에 의존하지 말고 강사를 줄여가겠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티칭 시대가 아니고 터칭 시대라고 밴드에서도 말씀드렸고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한테는 그냥 좋은 말씀에 불과해요. 실력은 강사만 느는 거예요. 본질에 아이들의 공부 역량에 주목해라.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이거 원장님이 동의하셔야 돼요. 2번째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규 상담은 근본적으로 상담 왔어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뭐 알아서 우리 학원이 뭐 받다가 아니면 뭐 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난 100% 성공할 거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이라는 게 사회적 목숨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목숨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잖아요. 우리 지금 학원 문 닫으면 원장님 할 거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하실래요? 할 거 없어요. 가게 해도 안 되고 음식점 해도 안 되고 치킨집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린 지금 학원을 나왔던 분들은 막바지에 왔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 우리 가족을 보살필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고 지금의 이 삶의 경제적 여유 이 정도도 지금 여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돈에 쪼들리면 특히 잔돈에 쪼들리면 삶이 정말 불행해진다는 거 아세요? 제일 불행해지는 게 카드값에 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맥히면 끝이잖아요. 자, 너무 절박한 얘기를 했지만 제 진심은 이해하셨죠? 자, 상담을 하면 원장님의 옵션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이 출발하는 이 배를 타게 되면 미션 3개를 나는 수행해 보겠습니다. 옵션 3개를 난 지켜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신규 상담 난 100% 성공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판독 내공 워크숍에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판독 내공 워크숍에 대해서는 뒤에서 원장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우리 사업부에다가 말도 안 되는 항의까지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질색팔색을 했어요. 야, 원장님들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나 그랬는데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원래 판독 내공이라는 거는요. 판독은 개념과 원리 공개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개념과 원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해도 안 되고 노력하는 분들은 궁금한 게 생겨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판독 내공 워크숍에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건 공개 강의고요. 오전에 판독 내공 강의가 이 두 번째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원장님들의 의사를 물을 거예요. 정말로 제 손 안 잡을 거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에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여기서 이 대표 이 고모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판독 내공 워크숍에 나머지 4번 남은 거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오전에 밀린 거는 중간에 선행해서 따로 그분들만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수업을 한번 듣게 해드리거나 무슨 방법을 써도 만회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지키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의 관건이에요. 자,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네, 학원이 신규 상담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상담 성공률이 왜 떨어질까? 이거를 해결하는 건데 신규 상담의 성공률이 떨어진 거는 신규 상담 신청이 안 온 거는 앞에 거 기억나시죠? 스타디포스 트레이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탑재는 해놓고도 이걸 못 쓰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인간의 심리 중에서 이 유료냐 무료냐가 상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명품인데 핸드백인데 어디다 누가 우연히 이 얘기를 못 듣고 10,000원의 길에서 우연히 샀더니 이게 명품이다. 그러면 안 써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게 명품이라는 걸 알고 사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 스타디포스가 얼마나 학원가에 이게 절박한 프로젝트였는지 제가 학원 사업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걸 2014년에 학원에 드릴 때 정말 이걸로 학원이 다 살아날기를 바라고 원장님들한테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한 2년간 도입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홍보 기간이라는 게 있고 학원들이 워낙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쯤 지났을 때 원장님들 중에 몇 분이 왜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가치도 몰라요. 이 고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해 100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을 받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까지도 원장님들이 제대로 안 쓰셨어요. 이제 500만 원이에요. 7월 20일부터 500만 원이에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안 쓸 분은 안 받겠어요. 500만 원이에요. 물론 교육비 포함되어 있어요. 티켓 테스트비가 원래 유료입니다. 이걸 원래 그동안에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다가 이걸 안 되겠어서 유료로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물론 겨울방학이 지나면 다시 더 올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리가 계속 없어지니까. 지역구는 없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이 6가지를 지키겠어요. 준회원제 하겠습니다. 스터디포스 원생 전원한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고문이 도와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당장 10%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해서 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이 아이로부터 기적을 만드는 걸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공부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심의 초미의 관심으로 갖고, 신규 상담이 앞으로 오면 100%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워크숍에 뒤늦게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원생 이제부터 이제 프로젝트 내년 3월까지 하는 원생 2배로 늘리기 프로젝트 더블 프로젝트 캠페인에 원장님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8월 지금이죠.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8월 15일서부터 9월 15일 10월까지 약 2달 반 동안은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시장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시장 만들기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지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아시게 돼요. 시장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시장 만들기 1차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방학이 막 시작돼서 겨울방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때 시장을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원장님들이 신규 상담 문의를 받고 상담에 성공하고 하면서 나도 되네 하는 성장 패턴을 만드는 일을 10월, 12월까지 할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훨씬 더 길게 길게 시간이 걸리는데 되게 중요한 계기가 돼서 제가 이거는 2달, 석 달 안에 겨울방학 전까지 원장님들까지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원장님들한테 성장하는 느낌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성장 패턴이라 그래요. 네, 성장 패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원장님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자, 시장 만들기를 10월까지 할 거고 12월까지는 성장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2년까지는 원장님한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인데 성공신화를 만들게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에는 성공신화라는 말이 너무나 상투적이라서 이 표현보다는 부자 학원 만들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장님들의 경제적 고통을 다 덜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일부 원장님들이 워낙 성품이 다 다르시니까 저를 또 상업적으로 몰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럴까봐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성공신화 만들기. 이 속에는 한꺼풀 덕지면 부자 학원 만들기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왜냐하면 1월, 2월, 3월이 클라이막스가 오거든요. 학원 사업에. 빅 시즌이 와요. 여기 아무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우선 학원이 잘 되려면 마케팅 얘기를 원래 제가 많은 강의에서 했던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마케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2가지를 지키겠다 그랬으니까 마케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들도 마케팅 다 아시죠? 네, 원장님은 입에 누구든지 쓰는 말이 차별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차별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하고 다른 거예요. 차별화 마케팅을 해야 돼, 차별화 마케팅을 해야 돼. 근데 이 차별화 마케팅이 뭔지 정말로 아는 분들은 대충 분들밖에 없어요. 대충 분들은 정확하게 차별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자, 원장님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시대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는 1대1로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개인 뭘 관리, 그거 다 나름대로 차별화 마케팅인데 그 차별화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우선 차별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를 좀 하려면 차별화 마케팅을 해야 다른 학원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원생이 오는 이유는 그 아이가 다른 학원을 다 모든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안 다니는 애가 오는 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잘린 애가 오는 거는 우리 학원에서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학원에 오는 애는 현재 상태에서 온 애는 그 아이가 우리 학원에 올 가능성도 없지만 그 아이 자체가 가치가 없는 아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객으로서 따지면 상품성이 없는 아이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상품성이 있는 아이가 오게 하는 거. 상품성이란 표현을 사람한테 쓸 수밖에 없는 이 심정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차별화 마케팅이란 전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차별화 마케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마케팅이란 게 뭘까요? 마케팅이죠. 마켓 ing죠. 이 말은 시장이란 말에서 플러스 ing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원장님들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흔히 쓰는 말이 마케팅이란 말을 써요. 마케팅이란 말을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영업사원도 마케팅이라 그러고 누구도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마케팅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인식에 따라서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아주 근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마켓 두잉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발팀이라든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조사, 이걸 해갖고 가격은 얼마 받고 회사의 생산부하고 마케팅부에서 하는 게 마켓 두잉이에요. 또 하나는 마켓 핸들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다룬다. 이게 영업사원들이 쓰는 개념이에요. 내가 광고를 한다, 마케팅한다. 원장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마켓 두잉이 아니라 마켓 핸들링 쪽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케팅을 한다, 이걸 광고를 한다, 이런 데서 관여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마케터였던 제가 했던 것들은 마켓 메이킹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오늘 마켓 메이킹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켓 메이킹입니다. 마케팅은 ing가 마켓 메이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켓 메이킹이 뭐죠? 시장 만들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설명해 드리려면 시장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장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원장님 시장을 원장님이 만드는 행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겨울방학 전까지 하는 게 우리가 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원장님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네요. 워크숍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일요일날 주말에 가 있는 수교집에 뭐 때문에 냉장고 고치는 사람이 하나 왔었어요. 멀리서 제가 산속에 큰 길에서 30km쯤 떨어져 있는데 살거든요. 네, 주말에 거기 가 있는데 와서 냉장고가 망가져서 거기 홍천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고기 많이 잡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부는 14명이 있거든요. 그 소양호 자체. 어부들이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부들은요, 어탐기 이런 거 없어요. 어탐기는 낚시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부들은 어부라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요? 어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고기가 모이도록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정성을 들여서 그물을 칠 자리에다가 미리 고기가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토착어가 아니고 회유어죠. 소양어는 수초가 없기 때문에 회유어들이 사는데요. 토착어가 극히 드물죠. 자, 좋습니다.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 원장님 학원에 지금 원생이 안 오는 이유는 시장이 없는데, 신규 상담이 안 오는 건 시장이 없는데 원장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만들어야죠. 나가서가 아니고 시장을 만들어야죠. 만들지 않으니까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태까지 원장님이 앉아서 있었던 건 남이 만든 시장에 편승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분들은 다 가고 시장들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제 원장님 몫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치즈 케이크 피자가 한 조각도 내 몫이 안 남은 거예요. 자, 마켓 메이킹을 합시다. 지금부터 오늘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시장 만들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전제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이건 바로 시장을 만든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이 절대 진리예요. 적어도 5년, 10년은 시장을 만든 자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품은 거의 100년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워크숍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1등 상품은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이 시장을 만든 거다. 대표적으로 제가 동원 참치 얘기했죠. 아무도 참치 안 먹을 때 동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참치가 몸에 좋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동안 시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켓시어가 90%에 육박하는 거예요. 자,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장님.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이걸 잘하고 있어요. 네, 이걸 니치 마케팅, 포지셔닝하고 좀 다르게 니치 마케팅. 이분들은 뭐 따로 공부도 했겠지만 워낙 총명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뭐 학벌이 좋다는 게 꼭 총명하다고 일치하지 않지만 촉감이 있으시죠.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의욕도 있고 또 대충은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치열한 만큼 단련이 많이 된 분들이에요. 실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원장님들은 실패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고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를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시장을 만든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기 제가 마케팅 강연할 때마다 하는 소비자는 한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지금 몇 분이나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잠깐 드릴게요. 광고라는 게 뭔지 홍보라는 게 뭔지 원장님들은 그 시장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그건 어쩔 수 없죠. 원장님들은 민간이니까 마케터도 아니고 마켓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거를 행동하더라도 이 본질에 어떤 학술적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원칙이 뭔지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학부모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시장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주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흥미 위주로 흥미까지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는 크게 6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에요. 상품이 탄생해서 성장기에 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탄생해서 성수기를 맞았다 죽는다. 여기서 본질은 성수기가 오는 순간에 이걸 끊임없이 이어가서 고온이 만들게 해서 쇠락기를 오래 가게 만든다. 그런데 이게 성수기가 쇠락기가 빨리 왔다. 세상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바로 여기서 다른 상품을 출발시켜서 이것과 이것을 브랜드 스위치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는 지금 학원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앞에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뭐 3% 정도 인구의 3%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도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노베이터라 그래요. 이노베이터. 이거는 우리가 학원을 처음에 어디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원장들이 어머니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이노베이터. 그걸 혁신적 구매자라고 하죠. 혁신적. 이런 분들은 뭐죠? 이 상품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공부의 철이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공부의 철이네. 야, 이런 학원 있네. 그리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간판 없어요. 공부의 철이는 외부 간판이 거의 없어요. 저희 순회 본원도 없고 청라에도 없고 없습니다. 건물 안에 입구에만 간판이 딱 하나 있어요.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노베이터들이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세상에 필요한데 그러고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학원을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학원이나 모든 상행위에서는 이 사람들의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거를 여기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노베이터하고 달라요. 정보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모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는 걸 관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체로 대형 블로거들, 빅마우스들 이런 분들, 어머니들 중에 뭐 개념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일종의 돼지 엄마 같은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분들이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요? 자기가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실수하나 안 하나 보고 구매하거나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등록한 다음에는 만족도도 높겠지만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원초적인 행동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여기는 아주 복잡한 인간 심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추천 안 해요. 자기만 하기를 원해요. 네, 공부처리에 약간 어려움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대충 이 스터디 포스를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들이 자기만 하는 이유가 이노베이터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소문냅니다. 소문내는 이유는 정말로 좋아서 하나이기도 하고 자기 신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걸 공동으로 소유해서 자기가 이거를 문화적 권력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자기가 리더가 되는 이런 성향을. 자, 당연히 이게 우리 학원가에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 12번의 수업에서 어머니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노베이터냐 누구냐를 빨리 판단하라. 이 사람 하나가 100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수업 때 2시간 동안 한 얘기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전기 소수 구매자예요. 이 사람들은 알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결정하고 온 거예요. 거의 다 결정하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가 모든 걸 설명해 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전기 다수 소비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 학원이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성수기가 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시면 되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점점 상위권 애들이 다 사라져가고 여기서부터 여기 아무나 막 들어오면 슬슬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아셔야 돼요. 눈치로. 우리가 이제 사양화되고 있구나. 그럼 뒤늦게 오는 사람이 후기 다수라는 층이 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체적 소비자.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사람이 우리 학원에 100명이 와도 100명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 원장님 학원에 지금 제가 엊그제 다녀왔던 원장님들은 어떤 아이들이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후기 다수에서 지체적 소비자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원생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이게 우선. 그러니까 원장님의 학원의 성격이나 고객의 층을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는 아주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이 사람 하나가 100명입니다. 자, 이 얘기. 우리는 지금 원장님들하고 우리 학원이 지금 현재 있는 학원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지금 전기소수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일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자, 학원에 다시 바로 이 오피니언 리더를 공격하는 마케팅을 시작해야 원장님 학원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원장님 권역 안에서 우린 지금 무슨 내셔널 와이드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지역 안에서 원장님의 시장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원장님만의 시장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3월 달까지 할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를 공략합니다. 자, 오피니언 리더를 공략하는 전략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 원장님들이 광고와 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돼요.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지금은 광고는 안 하네요. 광고를 안 한 지가 꽤 됐네요. 20대 초중반서부터 저는 광고업계에 광고회사,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했던 40대 초반이니까 80년도 올림픽 때쯤이네요. 제가 그때 37살이었나? 그때 아주 유명한 회사에 있었어요. 직원이 생산지가 없이 크리에이터들만 한 10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였죠. 저는 광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나라의 바이블 같은 사람이에요. 바이블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를 과거에 살아있는 레전드 이렇게 얘기했었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여튼 광고의 홍보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학원가에서 도는 광고 홍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어린애들처럼 이런 얘기를 가슴이 있는데, 여하튼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광고의 홍보의 진실은 학원 이름을 알리는 건 광고가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시장이 좋았을 때 하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지금 휴지에다가 뭐 이름 넣고 이제 그것도 효과 없으니까 이제 안 하시죠. 옛날엔 학교 앞에서 그거 돌리고 막 애들 주고 그러면 학원 이름 알리는 거 광고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학원 이름 알리는 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학원 이름 안에 알려야 될 이유가 이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학원 이름이 동네 이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광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광고와 홍보의 진실은 학원 이름을 알리는 건 광고가 아닙니다. 두 번째, 광고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장님들의 착각이에요. 아무한테나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전기다수 소비자, 후기다수가 아니라 광고는 상품에 따라서는 이게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상품 중에는 고관여 상품이 있고 저관여 상품이 있고 생필품이 있고 반복 구매 상품이 있고 상품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뎁스가 책으로 따지면 광고만 공부하는데 저는 한 10,000권 정도의 책을 봤어요. 광고 때문에요. 그 광고 안에 광고 심리학, 뭐 행동 심리학, 뭐서부터 해서 엄청. 자, 광고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나 광고를 똑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늘은 광고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이야기니까 학원 이야기잖아요. 학원은 어떤 상품일까요? 학원은 지금 중하위권 애들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학원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대학을 가야 될 이유를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밑에 아이들 공부도 지겨운 아이들은 공부를 옛날처럼 그래도 죽어도 학교는 가야 돼, 대학은 가야 돼 이런 시절이 없어졌어요. 지금 지방대학 다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수능 인구가 90만에서 60만도 안 되고 대학이 지금 다 정원 미달이에요. 그만큼 그 아이들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대학이 없어진 만큼 아이들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시장이 있죠. 상위권 시장이죠. 바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 그래서 학원 사업은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에요. 관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데미지가 있어요. 우리 반복 구매 상품, 치약 같은 거,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맛없으면 어때요? 먹다 말고 버리면 되잖아요. 다시는 안 사면 되잖아요. 학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은 굉장히 고관여 결정의 요소도 많고 여기서 여기를 브랜드 스위치할 때 학원을 옮길 때 오는 데미지도 많고 심지어 영향도 많고 리스크도 많고 아주 많은 복잡한 상품이에요.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멋있는 말을 하고 어머니들하고 이런 말 하면 통했어요. 이런 그런 어설픈 이야기 좀 그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광고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오피니언 리더한테 공략한다 그랬어요.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한테 하는 거라면 광고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뉴스가 아니면 전단지는 효과가 없어요. 여태까지 원장님들의 상식이 전단지는 효과가 없다죠. 네, 효과 없죠. 그 전단지가 원장님 학원 이름을 알리거나 학원에 무슨 모집 이렇게 놓고 컨텐츠를 뭐 우리 지금 무슨 강의했어요. 그거 통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걸 못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2015년 이전에 다 사라진 시장이에요. 자, 뉴스가 아니면 전단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단지를 하겠다면 뉴스라면 되는 거예요. 이 뉴스의 크기가 얼마냐가 문제죠. 자, 하나 더 있죠. 좋습니다. 알릴 것이 없는데 뭐하러 알립니까?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려면 알릴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 알려야 될 뉴스에 따라서 내가 블로그를 할 것이냐, 전단지를 할 것이냐, 맨투맨을 할 것이냐, 신문에 광고할 것이냐, 텔레비에 광고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하고는 이름 외에는 알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알리고 있어요. 심지어 알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 아이들 숨 막히게 모든 창문에다가 학원 이름 다 써놓고 크게 하면 잘 보이는 줄 알고 오만 거 거기다 모두 쓰고 취급하는 상품, 마치 식당으로 따지면 분식센터 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이 나라 학원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알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품목 알리는 거잖아요. 메뉴판. 이렇게 하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알릴 것이 없으면 알릴 이유도 없다. 이 말엔 복선이 있어요. 알릴 거를 만들어야 알릴 가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시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지금부터 프로젝트 6개월 동안에 3월 달까지 하는데 1차 단계가 뭐예요? 원장님 권역에서 원장님 시장을 만든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2차 단계는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성장 패턴을 만든다. 3단계선 드디어 우리가 수확하는 황금기로 간다. 이렇게 압축해서 3단계의 6개월간의 전쟁 전략을 지금 짜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라고 우리는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뉴스가 아니면 전단지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 속에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이 말은 뉴스를 만들면 전단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전단지가 강력하다는 말을 전혀 안 믿으시죠? 엄청 강력하죠. 근데 이건 전단지가 원장님들이 상상하고 여태까지 원장님들이 해왔던 그런 전단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글,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이거의 양과 폭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전단지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로그가 무슨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블로그라고 치면 블로그는 상대적인 압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비교 우위가 안 생겨요. 전단지라는 거는 요만하게 하는 전단지가 있고 대문짝만하게 하는 거 있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는 전단지가 있고, 이거는 뿌리는 데 따라서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이게 대세인가 보네?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전단지만큼 결정적인 게 없어요. 자, 오늘 전단지 얘기를 좀 할게요. 뉴스를 만들면 전단지가 강력합니다. 뉴스를 만드십시오.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뉴스를 원장님 지역에다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대한 시장을 만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서 독점을 하는 독점 시장을 만드십시오. 원장님 학원 권역에서. 자, 이게 내 권역은 내가 시장을 만들면 원장님 시장이 돼요. 내버려 두면, 여태까지처럼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내 시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지금부터 6개월 동안에 원장님 시장에 원장님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제가 계기가 온 이유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느 정도 이야기냐면, 우리 지금은 이제 미국의 서부 시대 영화를 거의 안 보죠. 다 사라졌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존 웨인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미국의 거대한 서부 시장, 그 시대 서부사 아시죠? 그냥 캘리포니아 쪽으로 동부 그 워싱턴 뭐 이런 필라델피아 이런 쪽 외에 몇 군데 빼고는 서부 쪽으로 하는 황무지였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아무나 그냥 말뚝 받고 이게 내 땅이면 돼 이랬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알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광활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거기서 석유가 나와서 거대 재벌이 된 사람들도 있고. 자, 지금 우리 학원 사업이 내가 시장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광활한 서부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얼만큼 내가 욕심을 내서 시장을 얼만큼 키울 거냐에 따라서 원장님만큼 커진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전단지 작전인데요. 지금 전단지 아직 이거 실제로 못 받아보셨죠? 전단지의 크기는 지금 이건데요. 이만합니다. 원장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단지가 아니에요. 조그만 이런 전단지가 아니고, 이 안에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생용이에요. 전단지 작전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바로 TQ 테스트라는 거. 우리 독해력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꿈꿔왔던 게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엄마들한테 IQ 테스트처럼 TQ 테스트라는 건 대세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설명 하나도 없죠? 네, TQ 테스트에 대한 거예요. 이걸 엄마들한테 알게 하는 건데 이건 한 번에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걸 따라오시면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 붙이고 학원에 붙이고 대량으로 쫙 붙여놓고 학원 근처에도, 그 다음에 이건 배포하는 법은 나중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무슨 홈쇼핑몰 같은 데 앞에서 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녀에게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사회권 엄마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거 누가 보겠어요? 원장님 전단지나 홍보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원장님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네, 광고는 아무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의 상위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 언어에 관심이 있다 없다는 원장님은 평가하지 마세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상위권 어머니의 오피니언 리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상위권 어머니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고민을 묻고 있어요. 어머니 자녀에게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체크. 항상 주인권, 전교권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힘들어해요.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국어 점수가 유난히 낮아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모든 공부를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공부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눈을 뜨면은 이거에 들어오면 여기다 체크를 몇 개 하는 순간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체크가 일단 여기까지만 유입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읽게 됩니다. 자녀가 혹시 동화책이나 스토리북이나 학습 만화 위주의 독서를 했던 아이가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학원 홍보인가?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공부와 성적의 숨겨진 비밀. TQ 테스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 거. 이거는 여기 성동구죠. 여기가 아마 강동구인가요? 올드 스터디라는 학원의 원장님, 그 학원 전단지예요. 여기다 원장님 학원 이름을 붙입니다. 대량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학원 이름을 인쇄까지 해서 하시기도 하고, 소량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 빈칸에서 스탬프를 찍게도 해드리는데, 저는 이게 전단지를 한번 뿌려서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 한번 뿌렸는데 문의가 몇 개 와서 이런 시각은 버려야 돼요. 이거는 1차, 2차, 3차 이거 한 장에 1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장을 원장님 권역에서 만드는 가이드를 할 겁니다. 이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은 이 진단검사를 받아보기 전에는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거죠. 중학교에서 상위권, 전교권이었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갑자기 중하위권으로 추락을 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상위권 어머니들의 절대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TQ 테스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 연락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런 안내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용이고요. 뒷면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들 중에는 학원에 지금 이제 비연계가 되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의 고3 아이들,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재수생 아이들, 이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원장님이 지금 나는 고등학교 강좌는 없어서 고등학교 수업은 없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이것만, 이 훈련만 시키고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시장의 특수 시장이에요. 그래서 학원의 한쪽은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고등학교 애들, 당장 이 전단지를 보고 이 시장을 만들면 제일 급한 아이들이 지금 생겨났어요. 여기는 바로 EBS 연계율이 떨어져서 고등학교 애들 상태가 지금 국어에 멘붕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지 않은 아이는 수능날 무너진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독해력은 이렇게 간단한 거다. 여기서는 훈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문학책을 200권 읽지 않아도 된다. 이 훈련을 견뎌내기만 하라. 그리고 국어 3등급으로 올려라. 이 국어 3등급으로 올려라는 저희가 B2C에서 몇 년 전에 광고를 해서 가장 아이들이 반응을 많이 하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TQ 테스트 광고가 아니고 학원 광고는 수능생 광고는 독해력이라는 걸 교정해야 국어가 성적이 올라간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국어 3등급을 올려라. 착각하지 말라. 독해력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글을 읽는 특별한 재주나 기술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습관일 뿐이다. 15가지 오류 관성만 교정하면 된다. 이게 사실이에요. 독해력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입시생에서 독해력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리가 하는 스터디포스는 그냥 국어 시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전체를 관장하는 거고,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지금 수능 국어 영역 등급이 중요해요. 물론 등급은 다 오르죠. 영어가 제일 빨리 오른다 그랬죠. 이게 앞면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뿌리세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고등학교 애들은 오히려 밀집도가 높아서 훨씬 좋아요. 학교 앞에 가서 테이블을 놓고 이걸 해주는 방법도 있고, 선생들하고 아니면 누구 이벤트 회사에 합쳐서 뭐 어깨띠하고 파라솔 놓고 학교 앞에 퇴원할 때 이거 하나씩 나눠주면 아이들은 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아까 초등학교 5학년 4인권 엄마들하고 고등학교 아이들하고는 이 키워드에 바로 빨려 들어와요. 단 길거리에서 막 논해주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이걸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을 해드릴게요. 아무한테나 뿌리는 사람들한테 해갖고 막 허접스러운 막 노숙자 옷 같은 거 입고 막 나눠주고 그런 짓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라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처럼 하셔야 돼요. 그 가이드는 이걸 하시겠다는 분한테 매뉴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앞면입니다. 고등학교 시장에.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국어 등급은 앞으로 몇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TQ 테스트를 권장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서 일단 학원에 오게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TQ 테스트라는 걸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학원에 관심 갖게 아니라 TQ 테스트에 관심 가지면 우리 신규 원생의 설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TQ 테스트 판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 이 검사를 받아보기 전에는.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넣어놨어요. 여기는 70에 88부고 아이들한테 자기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이는 테스트를 받았을 때 국어 영어 9등급에서 2개월 만에 3등급이 된 고3 수험생이 왜 이런 아이가 3등급이 올랐을까? 여기는 국어 만년 5등급이었다가 기출분석 연습을 중단하고 이 훈련을 했더니 무려 2달 만에 30점이 오른다. 이건 다 실화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국어 영역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순간 모든 수험생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공부와 성적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홍보물은 옛날 같으면 이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 워크숍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원장님들의 TQ 테스트 판독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극히 일부 분들 외에는 이런 거를 하면 본사가 욕을 먹을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학원에 제
재탄생 워크숍을 하고 12시간 동안에 24시간이네요. 22시간 동안에 이걸 하고 마지막에 콘테스트를 하고 이제는 원장님들하고 이 캠페인을 해도 되겠구나. 원장님들한테 학원을 홍보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이거는 TQ 테스트 홍보를 우리 스터디포스 가족학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해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 거예요. 사실 이런 그 상위권에서의 움직임은요, 정보가 되게 빨리 돌아가요. 저희가 지금 이미 체감하는 게 공부의 철인이라는 우리 순회 학원에도 지금 끊임없이 상담이 오는데 저희도 바깥에 간판이 없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사업단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끊임없이 문의가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공부의 철인이라는 게 검색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와서 어머니들은 여기 와서 이 학원을 보고 이 학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이 여기 꼭 꼭 받아주실 수 있죠? 이러시다가 집에 가시면 막 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 이런 학원에 갔다 왔어. 오늘 이랬어. 나 흥분해서 못 견디겠어.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거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작심하고 원생을 2배로 늘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이 원생이 2배로 늘리는 건 첫 번째 미션이고요. 학원이 완전히 살아나는 데는 지난번 12번의 수업처럼 또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살아나고 보자고요. 일단 원생을 2배로 늘리자고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3가지의 미션 지키고 3가지 옵션을 지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원의 생명선이 만들어집니다. 학원의 생명선이 뭘까요? 바로 학부모 신규 상담이 학원의 생명선이에요. 일단 오고 난 다음엔 상담을 해야 되죠. 학부모 신규 상담은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 몇 분 남았어요? 50분이요? 10분 남았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학부모 신규 상담 착각하지 마세요. 학부모 신규 상담은 원장님 학원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대충에서 하는 짓이에요. 대충은 학원 소개도 아니고 강사 소개만 해요. 강사 소개하고 진도 소개만 합니다. 우리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우린 학원 소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상대는 대형 학원이 아니고 우리 중소학원에는 원장님과 학원을 방문을 했더라도 다니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을 해도 와도 다니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왔다는 걸 전제로 알고 하셔야 돼요. 3번째는 우리 학원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12번의 강의 속에 들어있는 건데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심리전이라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저희 학원에 맡겨만 주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맡기고 싶지 않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자식의 교육과 내가 돈을 내고 이렇게 고관여 상품인데 저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부탁을 해서 내가 들어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위권에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하위권에는 있어요. 하위권은 어차피 큰 기대치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가니까 선생님이 되게 친절해 그럼 다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5번째 잊지 마셔야 돼요. 학부모 신규 상담할 때 이거는 원장님이 이 워크숍에 들어오면 나중에 마지막 워크숍 때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 뭐라 말씀드려야 될까요? 원장님이 의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TQ 테스트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예요. 그리고 학부모는 누구예요? 환자의 보호자일 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셔야 이 상대가 이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전제는 TQ 테스트 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학부모 신규 상담에는 필승의 5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12번의 워크숍 때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가 오면 마당발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이런 퍼포먼스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가 와서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서 본인의 기선을 제압하는 언어가 5스텝 스피치라는 게 있거든요.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순간에 어머니들은 기선을 딱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자루를 놓치고 칼날을 붙잡으면서 자기 고민을 이해하게 만드는 첫 번째 언어술이에요. 상담술의 첫 번째예요. 이 말은 그냥 리피트 하시면 돼요. 가공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내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렇군요. 그럼 얘가 두뇌에서 정보체를 공부 두뇌가 어느 상태인지 테스트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진단 검사를 할게요. 이렇게 테스트란 말 쓰지 말자 그랬죠.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상식적으로 이 학원이 또 상술발에서 또 레벨 테스트 또 하는구나. 이 점수가 뭐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공부는 엉덩이가 한다는 상식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네 번째는 언어예요. 5스텝 스피치요. 두뇌에는 CPU와 램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최고 사양이고 공부를 못하는 애는 이 사양이 너무나 나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정보 처리 능력인 CPU와 램의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다섯 번째, 자녀가 정말로 얘가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오늘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그날 오늘 등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2시에 어머니 내일 몇 시에 전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문자를 몇 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정해줘야 돼요. 내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어머니가 기다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준회원으로 당첨이 된 건지 아닌지 해야 돼요. 여기에는 대전제가 판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준회원제 제도 도입 방법과 상담법은 한 번 더 따로 원하시면 교육을 하든지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더블 프로젝트 캠페인은 2배로 올리기는 티켓 지정검사소 학원만 하는 캠페인이에요. 두 번째, 지상검사소라는 스티커를 공급해 드린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2022년 3월까지 3단계 장기 캠페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10월까지, 2단계는 겨울방학 12월까지, 3단계는 내년 3월까지 해서 1단계 시장을 만들고 2단계는 그 시장에 뿌린 씨앗을 거두어서 1차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 오는 내년 3월까지 그때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이제 정식 수업이 되고 지친 여태까지의 비대면 수업 때문에 시장이 아마 폭발적으로 커질 거예요. 물론 백신은 다 끝났을 때고, 그죠? 사회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그때 아주 큰 대폭발을 일으키는 게 제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원장님들하고. 세 번째, 여기에 필요한 포스터, 그 다음에 쿠폰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원장님들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멋있게 된 쿠폰을 가지고, 이거 원래 온라인에서 유료인 거 아시고 계시죠? 3만 원인데 원장님들한테는 학부모들하고 할 때는 이게 멋있는 그 화폐같이 생긴 아주 딜럭스한 쿠폰 같은 걸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 가져오시면 이렇게 초대장 비슷한 쿠폰을 만들어 드릴 거고, 블로그에 이거를 홍보하실 수 있게 우리 이 지정검사소의 승인만 되시면 블로그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블로그에 그냥 갖다가 놓고 하시면 될 수 있게 홍보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릴 거예요. 1차 때 해드리고 2차 때 해드리고 3차 때 해드리고 그때마다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원장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원장님들하고 내년 3월까지는 원생을 2배로 늘려드리겠다. 단 전제는 원장님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신대요.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분들하고만 함께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오늘 TQ 테스트 수업을 한 번 더 워크숍을 일주일 한 번 더 연기를 해야겠다. 여기 더불어서 이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보너스 이벤트, 예치금 보너스 이벤트도 사업보다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판독을 공부하고 싶지 않고 나는 혼자서 노력할래. 그러면 공개된 강의를 보면서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테스트에 통과를 하시면 이 인증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인증서가 갈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됐네요. 원장님 힘내십시오. 네, 스터디포스가 있잖아요. 그죠? 자, 출발만 하시면 반드시 도착해요. 제가 운전수입니다. 아주 큰 버스를 기차를 타고 출발하니까 원장님들 다 타십시오.
일주일 내로 타셔서 저하고 3월 달에 제가 1차, 2차 시기, 3차 시기 하나하나 다 안내해 드릴게요. 원생 2배로 늘립시다. 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제 손을 잡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